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 M&L 컬럼이에요. 원래 오늘은 조금 쉴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워낙 콘텐츠를 많이 올려가지고 저도 좀 지치긴 했었는데요. 근데 어저께 제가 디딤돌 지원서 올리면서 이제 간만에 이제 최초 공개로 채팅을 좀 해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저도 짚어야 될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새롭게 콘텐츠를 꾸몄습니다. 다만 이게 강의라기보다는 좀 컬럼에 가까운 성격이라서 오늘은 M&N 컬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전문성이 없다고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창업 비둘기 채널 M&L은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 분명히 빈틈이 있고 그 빈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가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어떤 그런 누군가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어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이게 예비 창업자가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데 말 그대로 예비 창업자인데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기술 기반의 어떤 아이템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거나 뭔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뭐 운 좋게 어떻게 발표 평가까지 넘어간다 그래도 항상 나오는 질문은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데 사업화가 가능할 거냐? 혹은 뭐 아니 개발자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 아이템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그럼 이제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외주로 할 거다. 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분야에 뭐 전문가를 섭외하고 있다. 뭐 정 안 되면은 그걸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 뭐 파트너식으로 해서 뭐 지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영입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대응을 주로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하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걱정이 되고 또 실제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업 경진대회나 이런데 무슨 컨설팅이나 이런데 가보면 또 이 얘기가 맨날 나오거든요. 어쨌든 질문은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좀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이거는 이러면 내가 창업을 하면 안 되나? 그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 어플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심리학과는 아니고 난 개발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쪽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누구 뭐 이렇게 뭐 어디 심리학과 교수님이라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문으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약간 이거를 제가 그동안 이제 좀 이런 창업자들을 좀 심층적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 친구의 심층에 있는 내면의 어떤 내용들을 끌어당기다 보면은 사실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그렇게까지 뭐 테크닉적으로나 아니면 꼭 누군가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되거나 팀원이 꼭 있어야 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요식업이나, 뭐 단순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제품을 떼어다 파는 유통업이나 어떤 요리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어떤 요식업이 아니고, 뭔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의 느낌이 나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고객이나 고객사에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 좀 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 뭔가 여러분이 그쪽 부분에 경험이 있고 관심도 많아서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되게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이 있긴 한데 서류상으로 증빙 가능한 이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실제 그런 경우 있어요. 저희 쪽에도 지금 그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디바이스를 만드는 친구인데 전공이 영상 쪽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했던 거는 뭐 이런 그 치의학 쪽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친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IT와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전혀 이쪽에 베이스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워낙 이쪽에 취미가 많고 또 워낙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스스로의 어떤 가치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서류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류를 내도 아니 당신은 뭐 영상하던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아예 뭐 경험은 있지만 이력이 없어서 좀 증명이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이제 창업이라는 건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나는
이 사회에 이런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고 이게 분명히 이 시장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정작 내가 이제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그 인터넷에서 가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뭐 AI 완전 비전공자인데 AI 기반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회사를 차려서 뭐 투자도 잘 받고 뭐 그런 뭐 대표들의 뭐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 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그분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와 정말 이 어떤 고착화된 이런 이제 너무나 뻔한 질문이 나오는 이 창업 바닥에서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본인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제일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전문성이 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보통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인 거잖아요.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나 정말 이걸 잘할 수 있고, 진짜 고민도 많이 해봤고, 나름대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 또 실제로 이 시장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근데 막상 또 이제 딱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서류상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뭔가 내가 이거를 잘 알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심사위원을 설득해야 되나 이게 항상 고민일 거고 실제로 어저께 그 최초 공개 때 디딤돌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예창패 초창패에서 이 질문을 거의 한 네다섯 분이 똑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글로는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전달을 못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겪고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내세울 게 없고 개발을 어떻게 하니 개발자가 없고 어디 가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뭔가라도 만들고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붙여가지고 자문으로라도 올려놓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죠. 이게 나 혼자서 오롯이 서서 해야 되는 일인 거를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런 외적인 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어떤 대표자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좀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표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물론 거기는 팀원 중에 뭐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기술 아이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외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했었어요. 근데 뭔가 우리가 대면 평가를 하면서 실제로 질문을 진행하고 이 친구가 대답하는 거를 보고 딱 끝났을 때 했던 얘기가 아 여기는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인적 자원 수급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아, 저 친구 말하는 거 보고 뭔가 이 어떤 인사이트를 보니까 뭐 어떻게든 이 사업을 그 구체화 시켜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간다. 이 말을 거의 모든 심사위원들이 똑같이 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그 대면 평가에서 이미 이분의 전문성은 검증이 된 거예요. 그쪽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무슨 사업 역량이다, 기술 역량이다,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근본적인 뭔가를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정말 전문성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실제로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그냥 학부생이 와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생이 와서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친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는 이거를 왜 하고 싶니? 그럼 옛날부터 하고 싶었다라고 하고 그 친구를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조금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가 힘드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천천히 시간을 잡아가면서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친구를 거의 한 1년을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가끔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성장하는 속도도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과거부터 고민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은 빈 공간들을 하나씩 채워가가지고 결국에는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여전히 개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어떤 뭐 테크놀로지, 뭐 코딩을 하는 기술, 뭐 AI를 뭐 머신러닝을 만들어내는 기술, 뭐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기술, 뭐 블록체인을 뭐 구성하는 기술, 뭐 3D 프린터, 뭐 CAD를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뭔가를 찍어내는 기술, 뭐 아두이노로 무슨 뭐 IoT를 만드는 기술 이런 거는 정말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냥 뭐 아두이노가 됐건 뭐가 됐건 하고 난 6개월 다니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엉성하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고 나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 딥하고 심오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까. 사실은 저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교육으로는 보통 풀어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있는 숨어 있는 어떤 그 재능, 자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숨어 있는 어떤 그 능력을 끌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잠재 능력을 끌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만나서도 안 되고 계속 그냥 정말 이거는 무슨 뭐 1회 멘토링, 2회 멘토링이 아니고 그냥 교수님 밥 한번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밥 먹자 그래서 이제 밥 먹다 보면은 갑자기 야 네가 지금 보니까 이쪽에 있구나, 너는 그걸 강점으로 가져가야 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거는 채널 M&L에 실제로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아이템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고 약간 까칠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창업을 하실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얘기를 하는 거나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거를 보다 보면은 이런 분은 이런 쪽에서 어떤 특정점을 살려가지고 본인의 영역을 구축하겠구나,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져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근본을 찾아내려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단순히 뭐 개발자가 있다 없다, 그쪽 분야에 무슨 전문가가 있다 없다 아니고, 여러분이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을 찾아내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른 그 아이템을 생각하게 된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뭐 취직이 되고 안 되고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굳이 지금 여러분이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프로덕트나 아니면은 뭐 어떤 플랫폼 서비스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융자를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카페를 차리거나 뭐 분식집을 차리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돈은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매출이 조금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하고 많은 방법을 빼고 꼭 플랫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은 있는데, 그거를 굳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한 그 시점에서부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 연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태까지는 사례 연구를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멘토링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의 창업기업의 성공담을 한 3바퀴 정도 꼬아서 아이템도 바꾸고 스토리도 바꾸고 몇 개는 좀 합치기도 해가지고 많이 각색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가장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채널 M&L 첫 페이지,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그 홈페이지 제일 앞에 제 소개가 있어요. 링크 걸어드릴까요? 제 소개가 있는데, 그 소개를 보시면은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 이름이 나와 있고 이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이력을 왜 대문에 박아놨냐. 근데 요거 좀 사실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상 특정 영상이 올라가지 대문이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영상분만 본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 사람이 누군가 찾는데, 이 찾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니 뭐 하는 애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거나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시점에는 채널 M&L을 운영하는 김장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어떤 채널의 신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올려놨는데, 자, 그 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교수로 있고, 그 다음에 공대뿐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내에 학부생, 재학생, 졸업생, 창업자들에 대한 창업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맡고 있고,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업교육 채널의 M&L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 기계과를 이제 석사까지 마치고 동경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프랑스에서 연구원을 마치고 기계항공공학부에서 BK조 교수라는 그런 직책으로 한 4년 정도 있다가 지금 현재 이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뭐 요거 연구 교수는 지금 명칭이 계속 뭐 연구조 교수, 부교수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요 정도가 제 이력이 되겠죠. 글쎄요, 그냥 이런 이력서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은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서울대 갔고 뭐 유학도 갔다 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뭐 어떤 그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저기에서 뭐 이런 교수를 하고 있구나, 그냥 교직에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제가 뭐 막 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랬으니까 뭐 학위도 받고 연구원 생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제 전공은 이 내용들만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좀 더 정확하게는 반도체 테크놀로지를 했고 마지막에는 그 5G 기반의 그런 이제 그 반도체 실장 기술 개발을 했었단 말이에요. 설계를 하고 안테나 설계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창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약간 저한테는 족쇄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럼 제가 창업이라고 하는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된 거는 언제냐?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9년 전쯤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 기계항공공학부의 BK조 교수로 있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외부의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기회, 이제 저희도 산학이라는 걸 하니까 외부의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시작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대표님들을 많이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기술보증기관과 이크레더블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기술가치 평가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외부 전문가로 등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실사를 하게 되면서 아, 이런 기업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런 이제 수많은 기업들을 보게 된다고요. 그럼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뭐 S전자에 들어가서 하다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돼가지고 뭐 기업을 만들어서 벤더로 이렇게 하는 그런 테크트리도 있고, 학위를 받고 나서 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바로 사업실 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뭐 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이런 저런 걸 하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업을 하다가 제품을 그냥 띄어다가 납품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고치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편의성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주변에는 지인들한테 어떻게 부탁해가지고 그거 하나 시제품 만들어서 그걸로 융자 받아가지고 이제 회사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2개 팔아서 돈 벌고, 그걸로 4개 만들어가지고 또 팔아서 돈 벌고, 그걸로 또 8개 만들고, 그렇게 한 2, 3년을 계속 전반적으로 하면서 열심히 본인이 영업을 잘하니까 그렇게 뛰어가지고 한 20억대 회사로 만들어 놓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제가 갖고 있던 완전 그 고착된 엔지니어의 틀을 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 바닥에서 회계라는 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기업 재무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기술 경영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구 교수로 오게 되는, 이제 연구 조교수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도 본격적인 창업 보육이 시작된 게 5년 전쯤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 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창업 보육 교수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저 말고 되게 뛰어나신 분 한 분 더 있는데요. 그분은 전설이고 저는 한 레어 정도, 희귀 캐릭터, 레어 캐릭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보고 아, 이 사람 참 창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도 하고 뭐 좀 뼈 때리는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셔서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저 뭐야 그러면서 왜 저 따위로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나 뭐 싫어해 찍으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냥 이력만 낳고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창업을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제 주로 갖고 다니는 명함이 있어요. 명함에 보면은 김장기라고 연구교수 공학박사 그렇게 2줄만 써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보고 제가 창업보육을 서울대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요? 요즘에 창업 많이 한다던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저 사람이 학교에서 그냥 대학생들 뭐 이렇게 뭐 창업 동아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좀 강의 같은 거에서 뭐 기술 이렇게 뭐 깔짝깔짝대면서 뭐 이런 거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창업 교육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제가 업계의 대부 정도는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 갖고 있다 그러면 더 놀라는 거죠.
명함이 사실은 제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학교 명함에다가 그거를 넣긴 좀 애매해가지고 그 채널 MN을 넣긴 애매해가지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제가 전문성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나마 이제 채널 M&L을 2020년 2월 달부터 운영을 하면서 그 콘텐츠가 한 2년 정도, 1년 넘고 2년 정도 쌓이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제 이력이 전문성을 받쳐주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본 사람들이 또 제가 쌓아온 콘텐츠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쪽에 어떤 조예가 좀 있고 뭔가 그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구나. 그거를 한 2년 동안 축적을 한 콘텐츠로 인정을 그나마 조금 받기 시작한 건데 근데 그 채널을 모르는 사람은 그나마도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나마 제가 1년 전에 요 얘기는 좀 창피하기는 한데 1년 전에 제가 상을 받았어요. 그 2020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연말이죠. 그때 이제 경기도 창업 활성화 유공자 표창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경기도 도지사로 계시던 이모 후보님한테 받았는데 근데 이게 그나마 유일한 창업 관련 이력인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이제 요거 하나 더 생긴 거죠 지금. 근데 대부분 여러분 창업 컨설턴트나 아니면은 뭐 창업 컨설팅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화려해요. 뭐 창업 경력이 있고 뭐 회계사고 변리사고 뭐 기술 경영사네 뭐 경영지도사네 뭐 창업 보육 매니저네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가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정도만 있어도 사람들이 조금은 더 그 색안경을 안 끼고 볼 텐데 아직도 우리 학교 안에서는 아, 쟤는 그냥 학생들 그냥 그 애기들 창업하는 거 그거 도와주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제 제자들을 보면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성장해가지고 실제로 막 투자 받고 해가지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다고요, 테크 기반으로. 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이제 채널을 보니까 이렇게 콘텐츠를 보니까 그렇게 좀 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거 지우고요. 이거 딱 두 줄 지워놓고 나서 보면은요, 얘는 사실은 저기예요. 이거는 그 제가 경력으로 적어놓긴 했지만 이거 사실 인증서도 안 나오거든요. 이거 증명서도. 하긴 한 건 사실인데 되게 많이 했는데 요거 세 줄 지워놓으면은 얘는 창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창업을 하긴 해? 이런 식으로. 솔직히 뭐 어떤 회사에서 창업 뭐 이렇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창업 4번 했어. 나 이거 5번 했어. 그러면서 아, 나 이거 창업 오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그냥 대놓고 저를 까면은 아니 쟤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애인데 전공도 무슨 공학이랬는데 쟤 뭐 창업 저 못하 뭐 저한테 뭘 배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실제로는 제가 한 가지 장담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런 인간들보다 훨씬 더 창업 보육을 잘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 근본적인 차이. 즉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채널 M&L의 전문성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이게 아마 여러분이 고민하는 전문성에 대한 답일 수도 있어요. 자, 저는 가끔 가다 보면은 좀 냉정하게 봅니다. 내 채널이 어떤 형태고 구독자가 오기에는 굉장히 힘든 형태고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말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쳐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좀 냉정하게 제 채널이나 하고 있는 일을 좀 볼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은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한 거를 갖고 있어요. 자, 제가 가끔 강의를 합니다. 좋아요. 자, 뭐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 방법에서 기본적인 기업가 정신 같은 거는 책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실제로 평가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그냥 경험을 공유해 준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들을 볼 때는 그거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회계나 노무나 뭐 변리사나 뭐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거는 조금 얘기를 해주고 개념은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친구들이 고민이 돼서 뭔가 좀 더 본격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는 바로 이제 전문가랑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 강좌들도 옛날 강좌 보시면은 회계 강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뭐 세금에 대한 얘기나 뭐 특허에 대한 얘기들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봅시다. 제가 아무리 회계에 대한 공부를 기술가치 평가를 하면서 했다고 한들 정말 몇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회계사 자격증 따가지고 회계법인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특허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뭐 명세서도 써보는 연습을 해보고 그래서 경험을 해봤다고 한들 지금 현직에서 특허를 실제로 내면서 현직에서 뛰고 있는 실무 변리사님들 대비해서 훨씬 더 낫거나 그들하고 동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IR 자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현직 지금 투자 시장에서 투자 유치 시장에서 수많은 심사역들과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LP들이 모여가지고 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투자 시장이나 투자의 문화나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고 조예가 깊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법률을 제가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직에서 계속 뛰어다니는 사람 대비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냉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 M&L에서 제가 그런 콘텐츠를 할 때는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교육을 잘해요. 제가 실제로 뭐 대학교 강단에서만 쓴 게 아니고 정말 소시적에 정말 힘들었을 때 먹고 살겠다고 강단뿐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했었어요.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경험이 거의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제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 그냥 단순히 이거는 이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오해를 돌려서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모르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사실은 교육을 못해요. 그게 유튜브 채널 안에서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안 나오는 이유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창업과 관련된 콘텐츠들도 많고 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많지만은 창업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사람은 아마 꼭 유튜브 아니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상위 몇 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창업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둘째 치고라도 그쪽에서의 지식과 경험은 그냥 학교에서 오래 한 5년 내내 그것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쌓여요. 중요한 거는 그 지식과 경험을 남들에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풀어내고 어떤 교육적인 콘텐츠로 풀어내는 그 방법은 사실은 저 이상 잘할 수 있는 전문가는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보다 뛰어난 변리사는 있고 저보다 뛰어난 회계사도 있고 저보다 뛰어난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창업 교육은 제가 제일 잘해요. 그게 확실한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기라고 하는 그 게임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장기를 굉장히 잘 두는 전문가는 훈수를 둘 때는 굉장히 잘 둡니다. 근데 가르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라고 하는 게임에서 이 사람이 결정적인 한 방을 할 수 있도록 훈수를 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장기를 진짜 이 초록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지라고 그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장기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초를 쌓아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채널 M&L의 전문성이에요, 실제로는. 채널 M&L의 전문성은 절대로 무슨 뭐 이 사람이 회계를 더 잘하고 투자를 더 잘 받고 사업계획서를 더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쓰는 법이야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한 번쯤 써본 적은 있는 사람들은. 뭐 심사를 받던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은 선정되기 쉬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를 계획서로 꾸미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콘텐츠로 해달라고 요청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지만 제가 못하는 몇몇 콘텐츠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는 제가 이해를 스스로 납득을 하지 못하면 남들한테도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테드라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사기를 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보통은 제가 머리와 마음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잘 가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걸러내고, 필요한 부분을 뽑고, 필요 없고 괜히 나중에 알아도 되는 부분을 걸러내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까지는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나 그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채널 M&L의 전문성이에요. 창업의 전문성? 여러분이 제가 뭐 서울대 교수로 있다.
아, 이 사람이 창업 강의한다. 그럼 와 하고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해요. 아니, 지가 뭐 대학교에서 교수면 교수인 거지. 뭐 창업 강의하면 잘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거는 콘텐츠로 보셨잖아요. 아, 이거는 참 도움이 된다. 괜찮다라고 고맙게 생각을 해 주시는 그 이유는 제가 뭐 당연히 이 대학교 우리 제 모교에서 굉장히 저한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이런 기회를 준 그런 고마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김장길이라는 개인을 놓고 나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모든 콘텐츠를 교육이라는 걸로 트랜스퍼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이 사실은 그 전문성으로 녹아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어떤 내용에도 그런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문성이 되게 많이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채널 M&A를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전까지는 의외로 학내에서는 굉장히 레전드에 속하는 사람, 아, 희귀였죠. 제가 레어 캐릭터에 속하는 사람이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게 좀 있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저는 창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창업 교육이라는 걸 찾아냈고, 제가 제일 잘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걸 창업 콘텐츠와 엮어가지고 지금의 M&A를 만들었습니다. 자, 올해는 그래도 제가 좀 노력을 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뭐 경영이나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지식은 있지만은 서류상으로 페이퍼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서 조금 보완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발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고 그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개발자를 만나지도 못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예비 창업자잖아요. 예비 창업자고 사실은 예비 창업자가 시제품을 만들면은 선정이 된다?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시제품 만들라고 주는 게 예비 창업자인데 근데 시제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피지빌리티를 테스트하면 조금 나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확률상의 문제인 거고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연간 쏟아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자 중에서 시제품이고 전문성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정말로 사업 계획서 페이퍼와 발표 평가한 그 자료만 가지고 선정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반대로 기술력은 굉장히 출중해 있고 우수한 팀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발표 평가나 서면 평가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 광탈을 하는 그런 팀들이 없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보통 최소 10%는 넘어가요. 실제로 전체 각각이. 무슨 얘기냐? 자, 떨어진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기술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개발자도 없고 진짜 아이디어만 갖고 시제품도 없는데 그 사람은 왜 됐을까요? 자기가 그 사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부각시켜서 그걸 사업으로 끌어낸 거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해결을 해가겠다라는 걸 어필을 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시제품이 없어. 나는 개발할 사람도 지금은 없어. 그렇지만 다른 부분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내가 어떤 그 외주를 통해서든 사람을 고용해서 이걸 개발을 하면은 나머지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전문성을 합쳐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서 이걸로 사업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회사가 가치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투자 자금이 됐건 후속 지원 사업이 됐건 계속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그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야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야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거 어떻게 개발하는지도 모르고 뭐 안드로이드 뭐 기반은 뭐고 뭐 iOS는 뭐고 하이브리드는 뭐고 맨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천천히 배워가겠지만은 그것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요. 한 3년 정도 그거 계속 하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하지 않아도 그냥 대략적인 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거 가지고 어필을 하면서 본인이 더 잘하는 것들을 더 키워나갈 수가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은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전문성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는 줄 아세요? 애초부터 여러분이 잘할 수 없는 영역,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 사업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을 억지로 쓰고 써서 그걸로 핵심 가치를 어필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데
개발자도 없고 뭐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는데 이게 과연 당신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사업 아이템을 시작했다는 건 분명히 거긴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건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을 거고 또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도 만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가장 잘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나머지를 보완으로 잡아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혹은 초기 창업 패키지에 계속 녹여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어떤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확연한 그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창업기업이라고 하는 건 2020년 한 해 동안 창업을 한 기업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업기업이 140만 개사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에서 지원급여를 받아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술 기반 아이템, 뭐 제조업, 지식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 대략적으로 22만 8,949개사입니다. 대략적으로 23만 개사 정도의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 2020년도에 탄생했어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점 몇 프로, 올해 또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예비 창업 패키지가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나왔어요. 정확하게 9.89대 1인가 뭐 그런 정도 기억하는데 대충 10대 1 정도 나왔어요. 10대 1 정도. 그 당시에 선정자가 일반 분야 1,100명, 그 다음에 특화 분야 600명, 그 다음에 추경으로 비대면 특화 해가지고 600명이 더 뽑혀서 토탈 2,300명을 뽑았습니다. 자, 경쟁률이 10대 1이라면 어떤 얘기죠? 실제로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했던 사람이 단순 계산으로 봐서 대략 2만 3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2020년도에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 23만 개사 정도 됐다고 했죠. 23만 개사 중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자,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써서 지원을 했던 사람이 2만 3천 명 정도는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 실제로 떨어진 다음에 안 한 사람들도 굉장히 있고 다음으로 미룬 사람들도 있지만 단순한 계산으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 늘 시작하는 게 뭡니까? 아, 이거 창업이라도 해야 되나? 이 일 그만하고 뭔가 좀 새로운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직이 아니고. 이 정도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봐요. 아마 전 인구의 한 70%, 80% 정도는 창업이라도 해야 하나 정도의 생각은 아마 할 거란 얘기죠. 그 중에서 조금 도저히 안 되겠어, 좀 아이템이라도 고민해볼까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술이라도 마시면서 아이템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난 뭐라도 할 거야. 무조건 할 거야, 올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창업자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 창업자 계열들이 결국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 다른 지원 사업을 받았을 때 만드는 그 기업이 23만 개사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이 안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안에서 사업계획서 쓰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채널 M&A를 보면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2020년 기준으로 기술 기반 창업기업 23만 개사 중에서 2만 3천 명에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상위 1%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나라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뭐 정부 지원 사업 때문에 오히려 막 역효과가 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 사업을 할 땐 되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창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그 이유가 뭔진 모르겠지만은 이게 23만 개 사면은 여기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는 뭐 제가 볼 때 한 230만도 넘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전국을 통틀어 가지고 창업이란 걸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봤던 사람들을 전체 풀로 놓으면 그 중에서 0.1% 미만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실행에 옮기고 있잖아요. 나는 사업계획서를 쓸 거야, 이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예, 그 용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은 창업을 생각할까 그러다 에이 무슨 창업이야, 에이 그거 위험하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난 어쨌든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한 걸 구현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지르는 거라고요. 상위 1%? 0.1%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0.1%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제발 이 아이템을 뽑아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저한테 돈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게 쓰면서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걸 애걸복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이 전 우리나라 안에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 0.1%, 그리고 실제로 올해 창업을 하는 사람 중에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를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10대 1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선정되는 사람은 0.1%가 되겠죠. 나는 당당하게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선정이 돼서 0.1%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애걸복걸하고 이렇게 막 비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정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쓰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래 한글을 열어가지고 진짜 처음 쓰는 그 글이지만 엉성하게라도 남의 걸 보고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제 영상을 보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본인의 스토리를 고민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창업자의 상위 0.1%예요. 그 자부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처음에 저한테 왔었던 그 당당하던 친구들이 제가 겁을 준 것도 아니고 쪼지도 않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멘토링 받고 다른 데서 상담 받고 다른 데에서 무슨 창업경진대 나가고 그렇게 깨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주눅이 들어서 꿈과 희망을 눈에서 꿈을 잃어버려요. 그거 되살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강의 가가지고 막 무서운 얘기하고 이게 당신들한테 닥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힘들대 뭐 교수님이 꿈과 희망을 주지 우리한테 이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러면 꿈과 희망을 뭐라고 할까요? 힘내세요. 파이팅.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남의 회사는 이렇게 성장했대요. 저기는 300억으로 엑시트하고 저기 3천억에 엑시트했대요. 여러분도 3천억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은 꿈과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남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줘야 되는 꿈과 희망은 이 교육뿐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인연이 맺어져서 저랑 한 번쯤은 만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꿈을 다시 찾아서 그거를 진짜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어떤 그림을 같이 생각해주고 고민해주고 그 사람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사실은 제가 줘야 되는 꿈과 희망이고 그걸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대열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예비창업 패키지 2월 말일 예비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비로소 그때는 여러분은 0.1%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몰아오는 그 거센 비바람을 여러분이 이겨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벌써부터 전문성을 고민한다? 아니죠. 여러분은 상위 1%이기 때문에 1%가 가져야 되는 또 0.1%가 가져야 되는 전문성을 스스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지나갔을 때 서당계 3년을 통해서 서당계 생활 3년을 통해서 풍어를 읊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완전히 다른 업종이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진짜 아이디어만 있다? 그래도 여러분은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농업 쪽 뭐 무슨 스마트팜 같은 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없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관련된 뉴스들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글들을 살펴보면서 지식을 계속 쌓아내면서 스스로의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가는 거죠. 그리고 농진청이나 농업실용기술재단 같은 데 계속 전화해가지고 진짜 커피라도 한 잔 사들고 가가지고 막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요즘 동향이 어떤가요 하면서 되게 공손하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굉장히 어떤 사람은 박대를 하겠지만 뭐 박대하면 어때요? 뭐 그냥 박대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매일하고 전화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현장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생활이 더 구체적으로 되거든요. 그걸 한 달 정도만 빡세게 하면은요.
굳이 여러분이 시제품을 만들고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은 사실은 이미 있는 사람은 인정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걸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없어도 여러분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키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그거지, 여러분에게 무슨 뭐 코딩 기술, 뭐 무슨 뭐 어플을 만들려면 그쪽의 전문 지식,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의지와 이 사업을 보고 있는 그 어떤 마인드를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상위 1%, 이 영상을 보면 1%도 아니지, 상위 0.5%인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의 원픽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지만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떤 것들을 분명히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선정 확률을 높이고 남들에게 나의 사업에 대한 열정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야 된다 그런다면은, 저는 그냥 닥치고 시장, 무조건 시장. 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발품을 팔고 몸으로 때워서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여러분만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조금 코딩을 배워가지고 뭔가 시제품을 어설프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가지고 이런 게 되는 기술이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위험해요. 그렇게 만들다가 한번 실패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은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도 그걸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넘게 남았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시장을 보세요. 이거는 언젠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장을 본다? 아닙니다. 시장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의 업력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장으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막강한 힘이 됩니다. 정말 진짜 그래요. 대면평가 갔을 때 말 한마디 안 지는 애가 있어요. 예, 그냥 얘기하면 그냥 툭 치면 나와요. 나도 모르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친구는 개발 능력도 없고 플랫폼 짜본 적도 없고 그런 친구예요. 지금 어쨌든 먹고 살고 있어요. 창업해가지고. 제 아끼는 수제자 중에 몇 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연간 100명 정도를 만나면은, 제가 100명은 넘게 만났는데 그냥 100명 정도를 만나면은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르치는 걸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고 가서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십시오. 자, 오늘 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저께 이제 이런 내용들도 보고 우리 제자들도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근본적으로 뭐 시제품 좀 만들면은 나는 선정 확률이 높아지겠지. 뭐 나는 뭐 제품 만들 건데 나는 기계과니까 조금 더 선정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본인이 그냥 제품 기술을 개발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냥 이게 내가 있으니까 나는 뭐 점수 잘 받을 수 있고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본인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비즈니스로 이거를 사업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업화라는 관점에서 대표로서 가져가야 될 전문성은 사실은 그 사업화 자체에 관련된 어떤 폭넓은 시야와 마인드,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해와 자신만의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에 녹아나면은 더 이상 여러분이 전문성 때문에 누군가한테 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개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외주를 할 겁니다. 알아보니까 요런 부분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참 전문성이 다가 아니다, 뭐 시제품을 뭐 만들어야 되냐, 그게 꼭 다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콘텐츠로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로 저 진짜 피곤하거든요. 지금 4일 내내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 5일 내내 그쵸 5일 내내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금 쉴 거예요. 한 2, 3일 정도 쉴 건데 사이에 쉬어가는 코너로 아주 간단한 리뷰하는 좀 이게 이런 이제 사업 계획서가 아니고 이거 이러다가 제가 한 5월까지 사업 계획서 강의마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 창업교육 채널인데 너무 좀 그쪽으로 가는 게 좀 안 좋아서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환기하는 코너로 뭐 간단한 뭐 도서 리뷰나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짧게 할 테니까 그냥 조금 쉬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도 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진짜 가벼운 콘텐츠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